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외신 이야기. 아이고. 외신계. 아 됐어. 자꾸 뭘 매주고 외신계 아이유? 채팅창에 이모는 하지 마라 좀. 아이유 팬들께 죄송합니다. 그냥 뭘 붙이지 마요. 해당 붙이지 마. 경상 무서워이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이렇게 자극하려고. 적극적인 뭐 이렇게 딱 맞는 게 없을까? 괜찮아요. 뭐 없어. 여신이 외신계의 여신이 됐잖아요. 여신 그때 여신 한번 했다가 또 여신 또 좀 그렇다 막 이래가지고 여신으로 하겠습니다. 외신계의 여신 그거 괜찮네. 여기서 여신은 이제 돈 빌려주는 여신. 수신 여신. 네. 오늘은 뭐 배웁니까? 자, 어떤 소식 재미있는 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가져온 뉴스에 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테마가 생겼어요. 그 테마가 뭐냐면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 네. 네. 청년. 청년. 네. 요즘 뭐 다른 나라도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없나? 일단 보시죠. 이 화면을. 이 기사가 뭐냐면 제목이 이제 포르투갈 얘긴데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두뇌 유출이 너무 심하다. 인재 유출 막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세금 감면 카드를 내세웠다. 이런 내용의 청년 기사예요. 감세. 네, 맞아요. 어. 청년들한테만? 네, 이 내용이 어떠냐면 예. 그 내년에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그 예산안 안에 앞으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10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율이 한 14.5%에서 최고 세율이 한 4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6,500유로 뭐 이상. 그러면 한화로 따지면은 한 2,400만 원 이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얼마나 되냐면 26%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정책이 이제 최대 28,000유로, 이제 한화로 하면 약 4,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35세 미만 청년이 그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여기에는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해당 청년들은 취업 첫 해 있죠. 네. 취업 첫 해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 감면? 완전 감면. 와. 완전 감면이고 아까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4년차 이때는 세금의 75%를 면제. 그 다음 3년은 뭐 50%, 마지막 3년은 한 25%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면제되는 방식.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정부가 연간 6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조금 높여서 한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세제 혜택은 처음이 아니에요. 예. 이 지금 정부의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는 대졸자한테만 그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취업하는 대학 졸업생의 첫 5년간 뭐 소득세를 감면, 그 다음에 뭐 대학 등록금을 뭐 일부 환급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고학력 청년들의 어떤 국내 체류를 장려하는 예. 그런 조치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세제 혜택이라는 뉴스 자체보다는 이 포르투갈이 갑자기 왜 이런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을까? 이 배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포르투갈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을 애써서 다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청년들이 일할 때 나이가 됐을 때 다 해외로 나가서 직업을 찾아요. 그리고 안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이민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포르투갈 인구의 15%가 나라를 떠났대요. 야. 15%가.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 뭐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뭐 네덜란드, 뭐 덴마크 이런 쪽으로 간대요. 진짜 유럽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다 붙어 있으니까 뭐. 그쵸? 좋은 나라 골라서 가는 거지. 그리고 뭐 일하러 갈 때는 뭐 국경에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EU 회원국이라면. 근데 이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포르투갈 출신의 이민자들이 그 이민자의 70%, 그 70%가 15세에서 39세 청년들이래요. 야, 청년들이 나라 특히 많이 떠난 포르투갈인의 70%가 젊은이들이다. 네,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바깥에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일자리 돈 벌러 나간다는 예. 거고 또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포르투갈에서는 일을 해도 밖에서 버는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다는 예, 얘기가 될 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돈으로는 그 포르투갈에서는 살기가 도무지 어렵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얼마나 살기 힘들길래 봤더니 포르투갈은 이제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한 곳인데 월 평균 임금이 1,200유로 정도 돼요. 그 여기 얼마 우리 정도 돼요? 돈으로 하면 175만 원 정도? 아. 청년들의 평균 임금이 월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만도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포르투갈의 외과 의사 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가 어. 병원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한대요. 어. 그래서 받는 돈이 월 2,000유로. 그러면 3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야. 의사가? 네. 의사가? 와. 그래서 그 의사도 퇴근 후에 뭐 개인 투잡해요? 진료소 같은 데서 투잡을 해가지고 월 2,000유로를 추가로 더 번대요. 예. 근데 의사도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호텔 청소하시는 분은 그 퇴근 후에 뭐 몫으로 투잡을 뛰거나 아니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하거나 그러면서 뭐 물건 납품 배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임금이 너무 낮네. 임금 사는 수준이. 맞아요. 사는 예. 게 어려워서 지난해 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포르투갈 가정 4가구 중에 3가구는 이제 뭐 공공요금 같은 그런 청구서가 오잖아요. 예. 그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을 했대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잡, 쓰리잡을 갖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지는 않지만 전체 근로자의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데 가장 손꼽히는 원인이 뭐냐면 어디나 그렇듯 집값이에요. 집값? 네, 집값. 이 포르투갈의 그 수도 그 리스본의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원룸? 네. 뭐 한 10평 아래. 네. 아까 평균 임금이 임금이 한 175만 원. 175만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룸 리스본의 원룸 100만 원? 이제 70. 우리가 평균이니까 조금 뭐 실제보다 조금 낮겠죠. 그래도 네. 어쨌든 통계상 얼마 정도 나올 것 한 같으세요? 6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임금이 그 정도면 그 정도 돼야 우리 맞을 것 돈으로 한 같은데.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평균 임금이 17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근데 임대료가 200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월 엄마, 아빠랑 평균 같이 임금보다 와. 주거비가 비싸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생각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임대료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 사는 걸 아예 포기를 하고 뭐 도심 외곽의 공터 같은 데에다가 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천막촌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임대료가 소득의 격차가 크군요. 네, 그래서 요 지금 뉴스를 한번 보시면 누군가는 200만 원 월세를 내니까 월세가 유지되는 그렇지, 거지. 뭐 그렇지. 집주인이 욕심부려서 만드는 월세가 아니잖아요. 네. 동료 청년들은 200만 원 내니까 그게 월세일 테니 누구는 200만 원 낼 수 있다는 뜻이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요게 뭐냐면 그러니까 살 곳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벌써 그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국민들이 주거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전역에서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임대료, 집값에 항의를 하는 거죠.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살 집을 달라. 그쵸. 집이 없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뭐 월세 보증금 이런 거 감당 못한다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해외 가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포르투갈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포르투갈도 나라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살기 어려운 빈곤층 아니면 좀 교육 수준이 낮은 블루칼라 직종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뭐 앙골라 같은 그런 데 가서 도시 인프라를 새로 지을 때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뭐 브라질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월드컵을 위한 뭐 건설을 좀 하거나 그래서 목수나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포르투갈 현지에서 버는 돈보다 많이 벌었대요. 근데 요즘은 잘 교육받은 대졸자들, 그러니까 고학력 엘리트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게 지금 포르투갈 정부가 고민이구나. 배 아파 죽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포르투갈에서 일을 하지 않고 포르투갈 그러네, 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어디 프랑스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일을 하면 그 나라 과학기술에 이바지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 이런 상황인 거죠. 요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뭐 박사과정 펠로우 하면서 뭐 어떤 뭐 스팟이라는 북유럽 협의 조직의 뭐 회장 같은 거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코펜하겐에서 지금 얼마를 벌고 있냐면 이제 세전으로 했을 때 월 4,200유로 정도를 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국에서 버는 거에 이게 2배래요. 근데 주거 비용은 비슷하지만 월급이 2배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만한 거. 근데 여기에 더 문제가 있어요. 포르투갈이 정부가 미쳐버릴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 그 이민 간 사람들의 70%가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70% 중에 3분의 1은 가임기 여성이래요. 아, 여성들이 돈 벌러 많이 가는구나.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다 젊은 밖에 나가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밖에 나가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해외에서 태어난 포르투갈인의 아이는 포르투갈 전체 출산의 약 20%에 달한대요. 이야. 그러니까 요즘 유럽 전체로 봐도 안 나와서 문제인데 네. 나도 나라 밖에서 나오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 자체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 세계에서- 나가니까.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령화가 된 나라예요. 포르투갈보다 더 심한 나라는 일본하고 이탈리아 두 나라밖에 없어요. 고령화가. 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순위로 따졌을 때는 포르투갈이 3등. 음. 네. 근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은 왜 그랬을까? 네. 근데 포르투갈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나기 시작한 그 이민의 정점이 언제냐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찾아봤더니 2009년부터 포르투갈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예. 금융위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인재들을 유치해 보자. 예. 그래가지고 신규 거주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골든 비자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 그 포르투갈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포르투갈 현지에 뭐 얼마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예요. 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있죠. 네.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포르투갈 제 사진 리스본행 보여드릴게요. 야간 열차. 그죠. 사진 뭐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포르투갈 이제 살았던 별로 감흥이 사람들 없으시네요. 보니까 진짜 끝내준데 포르투갈. 아, 예쁘다 진짜. 음식도 맛있고. 네, 그래서 이 골든 비자가 어. 많은 외국인들을 유인을 했는데 예. 뭐 미국에서 대부분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영국, 뭐 브라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돈 잘 쓰는 그 부자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많이 왔죠. 네. 근데 또 코로나 때는 음. 또 원격 근무가 되니까 예. 그 경치 좋고 이렇게 한적한 그 리스본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사람들, 그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또 나오면서 그럼 왜 문제예요? 그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좋았을 것 외국인이 같은데요. 엄청 유입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화면 보시면 뭐 세제 혜택, 특별 비자 이런 걸로 외국인 거주자들이 점점 증가한 거예요. 예. 지금도 계속 늘고 있죠. 네. 근데 그런데- 문제는 안 대표님 말씀대로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줘서 돈을 많이 써주기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포르투갈의 중위 임금보다 훨씬 많은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부터 주거 비용에 이르기까지 가격을 이 사람들이 스물스물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크게 그 중에서도 영향을 미친 게 집값. 집값.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포르투갈 수도권의 임대료가 3년 만에 50%가 올랐고요. 7년 만에는 2배가 올랐대요. 외국인들이 와서 자꾸 집을 사니까 집값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집을 안 사도 단기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인데
리스본의 주택 시장을 멈출 수 없다. 그런 건데 이 외국인이 몰려온 결정적인 게 골든 비자 제도였잖아요. 아하. 이 골든 비자가 시작된 게 2012년이거든요. 예. 근데 딱 이 시기에 또 정부가 뭘 했냐면 오랫동안 그동안 유지하고 풀어주지 않았던 임대료 규제를 해제를 해버려요. 음흠.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그동안에는 집수리도 안 하고 그래서 낡고 버려진 건물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해제를 해버리니까 음. 주택 상당수가 이제 열심히 수리를 확 해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가격 확 올리는 거예요? 단기 임대로 전환을 해버리면서 비싸게 받을 돈 수 많은 있으니까. 외국인들에게 아. 비싸게 임대료를 받는 세상에. 그런 상황이 외국인들 된 거예요. 입장에서도 괜찮은 숙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렇죠. 외국인들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갈만하네. 저렴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많아지니까 전체적인 집값이 올라가는. 그렇죠. 너도 나도 단기 임대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의 60% 이상이 단기 임대로 전환이 된 매물이 됐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기존 거주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 그러니까 청년들은 또 나가고 악순환이야. 네. 청년 나가니까 인구 주니까 외국인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그쵸. 되고. 근데 외국인이 뭐 그 일자리 없는 가난한 외국인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부유층이 들어와서 그럼 포르투갈에서 살려고 들어올 거고 그럼 집 한 채씩 살 거고 집값이 또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네. 근데 지금 기사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 골든 비자 정책이 작년에 폐지가 됐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이번에 청년 우대 세율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전문직에 대한 우대 세율을 다시 재도입하겠다. 그런 내용을 또 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외국인 전문직,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을 회계사 때는 뭐 이런 세율을 또 우대해주겠다는 우대해주겠다. 거죠. 원래 그거 들어와라. 없었는데 다시 재도입하겠다고. 그럼 또 그들이 와서 집 사고. 그러면은 주택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집을 계속 지어야지 왜 집을 안 지으면서 버티려고 그래. 근데 포르투갈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도 좀 가난한 나라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2015년 당시에 그 네.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유럽연합 EU가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유럽연합이 어떤 제재를 했었는데 그 제재를 계속 받아오다가 작년에 이제 재정 흑자를 크게 달성하면서 겨우 그걸 제재를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안을 두고 IMF가 뭐라 그랬냐면 또 얼마 전에 그 포르투갈 보고서 이런 걸 내놨어요. 요 화면 보시면 요 보고서인데 여기 제가 형광펜을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대충 뭐냐면 아우 이 포르투갈아 글쎄 뭐 나는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뭐 연령 기반으로 세율을 우대해 주는 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35세 이하라고 해버리면 또 34세랑 36세 나는 왜 안 해줘 하고서는 또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해봐야 그렇게 이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예. 너네가 지금 밖으로 나가는 그 청년 이민을 붙잡으려고 이런 걸 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효과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해 보인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거예요. 저 형광펜 친 내용이 대략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라 안팎에서도 말이 많은데 저렇게 청년 세금을 감면을 해주면 이제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려 세수 감소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포르투갈이 또 그 EU의 경제 회복 계획 기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공공 투자 많이 하고 정부 부채도 조금 남은 거 갚아라 하고 있는데 예. 야 결국 그 돈으로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아니야? 하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일을 갓 시작한 청년들이 사실 벌면 얼마나 벌겠냐. 근데 거기에서 세금을 뗀다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일자리 만들어야지 일자리. 청년 네, 일자리.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 살까라고 거주지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금이 아니잖니. 예. 그죠? 그 뭐 집값도 있고 임금도 있고 뭐 생활비도 있고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나머지 요소들 뭐 이프로님 말씀대로 뭐 집을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임금을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 물가를 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머지 요소들을 같이 고쳐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세금 혜택부터 카드를 던지겠다? 글쎄 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청년들을 잡으려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집값도 얘기들이 잡아야 지금 되고 나오고 있죠. 임금도 올려야 되고 뭐 그런 맞아요. 거지. 세금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도 도입해야 되고 뭐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했던 걸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네. 세금 걷다가 안 걷다가 걷거나 세금 걷은 거 나눠주는 일은 중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포르투갈 총리가 중학생이라도 세금 깎을까요? 깎도록 하시오. 나눠주도록 하시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네. 그렇게 쉬운 걸로 일이 되면 뭐 머리 그러나. 짜내고 왜 수출 전략을 하고 산업 정책을 하고 뭐하러 그러네. 합니까 그걸? 그러네요. 그래서 뭐 포르투갈에서는 뭐 비단 그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외부 유출이 또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 포르투갈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하지. 저거. 다음 뉴스 간단하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요거 화면 먼저 보시면 요거는 그 일본? 네, 일본 얘기인데요. 예. 제목이 뭐냐면 사무실에서 지하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갈 때요. 지하철 타고 갈 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도보로 몇 분 정도까지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걸어서 네. 지하철로는 가는데 네, 지하철로 내려서 가는데 걸어서 지하철역에서 한 회사까지 10분 내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10분. 10분 정도면 괜찮다. 괜찮아요? 역세권이라고 하죠. 10분 정도 내. 근데 지금 요 아닌가요? 제목을 보면 모르겠네. 8분은 너무 길어. 8분도 8분도 길다고? 길다. 아 8분은 너무 길다. 네,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8분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런 얘기인데 뭐냐? 이게 무슨 괜찮지 않아요? 얘기냐면 아닌가? 지금 일본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 예. 많은 회사들이 지하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 있대요. 지금 완전 최단 거리로. 네, 실시간 댓글창에도 뭐 5분, 10분 얘기한 10분이 제일 많네요. 예. 10분. 다 진짜 비슷하네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8분 미만으로 가려고 네. 한다. 네. 그 도쿄에서는 그 긴자가 있는 주호구를 포함해가지고 뭐 예. 신주쿠구, 미나토구가 이런 가장 중심에 있는 5개 구가 있는데 예. 이 5개 구에 있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평균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그러니까 3분 42초 이렇게 걸린대요. 근데 이 5개 구에 있는 사무실의 64%가 역에서 4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7% 정도는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대요. 예. 근데 일본은 여전히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취업이 되게 잘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도 되고 이 회사도 됐는데 그쵸. 취직도 10분은 잘 안 돼. 가. 그쵸. 8분 이내만 나는 다닐 거야. 취직도 잘 되고 이직도 잘 돼요. 그래서 월급이 많이 안 올라도 이런 예. 이직을 통해서 월급을 높여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렇게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은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이제 버스 같은 뭐 자전거도 많이 타기는 하는데 대부분 지하철이고요. 버스도 우리나라만큼 그 노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지하철로 평균 한 1시간 정도 타고 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이 다 민영화가 돼 있으니까 진짜 노선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갈아타고 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딱 그래서 왔어. 와가지고 딱 내렸는데 여기 내가 이렇게 1시간 타고 왔는데 8분은 좀 길다 이런 거죠. 근데 네. 요즘에 뭐 또 그럴 수 있지. 요즘에 또 이제 노동인거 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우수한 직원을 영입해야 되는 기업들 간의 경쟁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역과 사무실 간의 근접성이 너무 야. 좋은. 그러니까 이게 직원을 유치하기 위한 또 다른 격전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전에도 평균 그 일본은 지하철 오래 타나 보죠. 오래 그러면은 더 힘들지. 오래 탑니다. 안 그래도 지하철 오래 타서 지겨운데 네, 걸어가서 하면은 그 너무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금 화면 하나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지어진 도라노몬 힐스 스테이션 타워라고 하는데 이야, 멋지게 생겼네. 네, 지하에 지하철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조금 흔하기는 한데 요즘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도쿄 중심부에 새로운 오피스 건물 건설 계획이 많대요. 이런 식으로 지하철 연결되게. 내년에도 한 120만 평방미터에 또 뭐가 생긴대요. 그래서 공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관련 보고서를 낸 회사가 있는데 그게 골드만삭스예요. 예. 얼마 전에 근데 이 골드만삭스 일본 지사가 본사를 역 바로 위에 있는 타워로 이전을 했대요. 근데 이제 다들 4분 이내로 들여오려고 한다는 거는 4분. 8분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일본인들이 정말 그런가? 저도 한 10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긴자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또 지인이 있어가지고 예. 일본인 친구인데 거기 물어봤어요. 그 친구도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8분이라는 거는 미묘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미묘해요? 그래. 이게 그래서 짧은 것도 아니고 본인은 길다고 생각한대요. 어. 왜냐하면 일본은 역 입구까지 뭐 오르고 내리는 시간도 있고 입구에서부터도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공식적으로 8분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더 걸릴 15분일 거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다리고 길 건너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여름이나 겨울이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럼 물론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더 해줬는데 최근 그 일본에서 오피스 빌딩 개발 그 분야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역직결. 그러니까 우리말로 했을 때 역직결이라는 우리로 단어예요. 치면 완전 역세권이지. 그쵸. 그러니까 요즘 고층 오피스들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연결돼 역과 있다. 바로 연결되도록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과 가까운 사무실은 언제나 수요가 있고 반대로 여기서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좀 오래됐다? 이런 사무실은 점점 공실이 늘어가고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주변 동료들한테 빨리 더 물어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이제 답변을 뭐라고 해줬냐면 그 요즘 취직이 일본 너무 잘 되니까. 일본 너무 잘 되니까 대부분 대학교 2학년 빠르면 1학년 때부터도 취업이 시작된대요. 그 일본은 그래서 일본 대학은 옛날 80년대 대학 생활처럼 대학에 낭만이 있다는 거. 공부 안 한다며? 취업 준비 안 하는데 다 취직되니까. 사람 똑같은 거야. 다 그지?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 쓸모 없고. 네. 그래서 점점 취업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짜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수한 사람은 대기업이 대학생 때부터 그냥 콕 집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굉장히 뭐라도 해야 되고 서두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좀 있다. 그래서 요즘 좋겠다. 일본 기업들이 인재를 모시기 8분도 위해서 늦어서 못 다니겠어. 사무실 바로 코앞까지 이사를 하고 있다. 채팅창에서 4분 정도면 음악 한 곡 들으면 도착할 정도 아. 돼야지. 그거 넘어가면 좀 불편하다. 네. 한 곡 있다는 끝나기 거죠? 전에 도착할 수 있는. 야. 자, 그런 뉴스. 네. 알겠습니다. 이야, 8분 애매하다 진짜. 8분 살짝 애매합니까? 8분은 갈 수는 있는 거리인데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8분이 퇴근길이면 가는데 음. 출근길이면 짜증 날 것 같아. 늦으면 막 뛰어야 되나? 8분. 그렇게 뛰어서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그런가? 사실 괜찮아도 너무 덥고 일본도 예. 날씨는 너무 춥고. 좋지 않은 나라라서 네. 이해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점점 더 뭔가 이제 뭐 고생하고 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즐기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으니 거리 15분인데 뭐 연봉 더블. 거리 15분인데 연봉 더블이면 연봉 더블 받지. 연봉 더블 받아서 택시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예. 아니면 뭐 그냥 회사에서 무슨 커플 하나 만들어서 같이 걸어가고 그럼 좋잖아. 아, 그런데 그럼 오래 그러면 걸을수록 8분 좋아. 만에 지하철역이 나오면 싫지. 너무 싫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8분 네, 8분이 애매한 애매합니다. 예. 일본. 야, 참 취직 잘 돼서 좋겠다. 포르투갈이랑 너무 다르네 여긴 또. 그죠?
포르투갈의 친구들이 일본에 와서 취업하면 되는데 또 그건 그럼 난 8분 괜찮아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각 나라별로 이제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네. 아 그러네요. 네. 애진 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